네, 고양신문 고양팟이 멤버십 후원 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00원으로 고양신문 고양팟을 응원해주세요. 보다 알찬 뉴스로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자, 2월 둘째 주 고양신문 뉴스 체크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취재하다 보니까 전해드릴 소식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이랑 목요일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뉴스 체크를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그 경제 뉴스, 그리고 행정 뉴스, 그리고 시청 관련 이슈를 먼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 모레 목요일이죠. 목요일에는 고양 양재 지하 고속도로, 그다음에 고양 은평선 서부선 직결 문제, 그리고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이런 이슈들만 따로 모아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경제 관련 뉴스인데, 고양시 자족도시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진 관련 뉴스죠. 경기도가 고양시 그리고 안산시 이렇게 3자가 합동으로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용역을 시작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고양의 그 JDS 지구, 그 다음에 안산의 사이언스밸리, 이제 경기도에서 이 두 곳을 이제 예비 선정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요거를 이제 본 심사에 올리기 전에 한 11개월,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용역 조사를 하는 건데요. 자, 이 용역이 2억 5천만 원짜리예요.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 1억 5천 되고, 그다음에 고양시랑 안산시도 각각 5천만 원씩 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 내용에는 이제 사업 타당성, 그다음에 추진 전략, 또 외국인 투자 유치, 또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이 폭넓게 이렇게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이번 달 안에 이제 용역을 어디에다 맡길 것인지 그 업체를 선정하고요. 11개월 동안의 용역이 마치면 내년 1월이잖아요. 내년 1월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서를 그때 비로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신청서가 잘 작성되면 내년 6월에 과연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판가름이 나게 되는 거죠.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추진 정말 잘 진행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이 고양시 창업기업의 현황을 분석했는데, 자, 이거를 보니까 고양시 법인기업이 173개가 늘어날 동안 우리랑 사이즈가 비슷한 용인시는 2,800개가 늘었다. 예. 자, 이거 이송 기자님 무슨 뉴스? 용인시가 네. 6년 전에는 네. 고양시랑 기업 수가 놀랍게도 고양시가 법인 기업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때는 2,551개고 용인시는 2,442개. 예, 약 네. 100개 정도 더 많았어요, 고양시가 심지어. 네. 근데 6년 후. 6년 후에 2021년 네. 확인해 보니까 용인시는 5,000개가 넘어갔습니다. 법인, 예. 그러니까 그냥 기업이 아니고 법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다운 기업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법인 기업이 그러니까 2,000개가 넘게 늘었다. 2배 이상 늘었어요. 6년 네. 동안. 근데 고양시는 고작 음. 한 170개 늘었으니까 네. 거의 그대로다. 화성시도 고양시랑 6년 전에는 거의 비슷했어요. 네. 근데 지금 4,700개, 약 5,000개 가까이 됐어요. 이미. 거기는 이제 기업 도시가 그러니까 성장하는 기업 도시가 확실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남양주시의 기세도 굉장히 좋습니다. 남양주시는 고양시가 이제 2,500개였는데 6년 전에 네. 거기는 한 1,100개 이미 했죠. 네네. 근데 지금 고양시를 거의 따라잡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왕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경기도에서 이 법인 기업 숫자가 많은 도시들 순서대로 좀 이렇게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2021년 기준입니다. 네. 가장 최근 자료고요. 1위는 용인시, 아까 이제 5,000개 넘었다고요? 예, 말씀드렸죠. 그리고 화성시가 4,700개, 그리고 성남시는 3,000개 정도 되는데 성남시가 이제 사이즈 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좀 숫자가 좀 딸리더라도 네네, 세수가 엄청나죠. 네, 세수가 엄청나게 많다. 그 다음 4등이 안산시입니다. 안산시가 2,900개, 약 3,000개. 성남시랑 거의 비슷하고요. 네. 그 다음 고양시가 5등이에요. 네. 5등이라서 2,700개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남양주시의 기세가 무섭다 네. 했는데 6등 됐습니다. 남양주시가 근데 아마 지금쯤이면은 고양시를 따라잡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2023년이니까. 예, 그러니까. 고양시는 거의 이렇게 평준화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평탄한데, 그래프가. 남양주시 이렇게 계속 올라갔거든요. 올라갔으니까 아마 꼭, 이게 아마
크로스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청년 창업 환경은 고양시가 어떤가요? 고양시가 16.3%, 그래요? 전국 평균이 약 28%입니다. 아, 30% 가까이 돼야지, 30%를 넘겨야지 청년들이 몰리는 도시다. 기업하려고. 그런데 고양시에는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려고 몰려드는 도시가 아니다. 반대다. 이게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니까 경기도 평균은 더 높을 텐데 네네. 고양시는 아직까지는 좀 기업 환경 좀 안타깝다. 하루빨리 도시의 체질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기사를 보니까는 고양시가 올해 준비한 그 지역화폐 발행 예산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현격히 적다. 그런 네. 내용이네요. 예, 즉 이제 지역화폐 예산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인센티브 예산을 말씀드리는 건데 인센티브 아까 6%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10만 원 충전했을 때 6천 원. 네네. 그 6천 원을 예산으로 잡는 거예요. 그 예산을 지금 58억 원으로 잡아놨거든요. 네. 자, 그런데 파주시는 66억 원입니다. 인센티브 줄 마음이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양시랑 비슷한 도시가 수원, 성남, 용인이 있잖아요. 또 용인 나왔네요. 예. 네. 이제 이런 도시랑 비교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비슷하니까. 그렇죠. 수원은 가장 많이 했는데 약 200억 원 가까이 했고요. 고양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고. 예, 고양은 아까 58억 원 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용인하고 성남도 약 114억 원. 고양 시민들이 예년처럼 많이 쓴다면은 네. 인센티브 혜택을 중간에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고갈되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올해 중순 넘어가면은 네네. 인센티브가 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도 가능한 거죠. 네네. 자, 근데 이 결정 사실 누가 했냐면은 이동환 시장이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말이 많은데 인센티브 예산의 성격이 사실은 고양시비 하나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경기도랑 매칭 사업이거든요. 경기도가 50%를 지원해줘요. 그렇죠. 자, 보통 국비 지원이라든가 도비 지원 거기다가 50% 절반 이상 절반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면은 지자체 예산이 허락하는 만큼 훨씬 많이 더 부풀려 가지고 보통 받아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2배의 효과를 보는 것이니까요. 정확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고양시가 거기에 되게 소극적이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 사업 하기 싫다. 이제 이렇게 사실 나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지금 지역화폐 국비예산 지원이 네. 지금 추가로 확보됐다고 하는데 네네. 이거 정부 예산까지도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이제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그 도비를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시비도 좀 증액하는 이런 걸 요구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이동환 시장이 그걸 받아들일지 예, 그것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올해부터는 사업이 없어지는 그런 사업이 몇 가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좀 안타깝다 하는 사업을 골라봤는데 이름이 북페이. 네네. 북페이 사업인데 요 사업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페이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에게 책을 많이 좀 읽게 하자. 어디서 사냐? 지역 서점에서. 아, 그런데 보니까 네. 보통 참고서 사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 안 됩니다. 그거는 막아놨더라고요. 네, 참고서나 아니면 문제집은 사면 안 되고 예. 지역 서점 가서 한 사람당 15,000원씩 줘요. 그래가지고 예산은 총 한 8억 원 정도 규모인데 자, 그걸 들고 가서 그럼 무슨 책 사느냐? 예. 이제 문학서적이나 아니면 청소년 교양서적 이런 거를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좀 독서를 많이 증진시키자 이런 목적이에요. 생각보다 호응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서점 입장에서 보면은 한 서점당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고요. 평균. 예,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청소년들이 뭔가 단행본 책을 사러 서점에 와서 책을 고르는 현상을 너무나 오랜만에 봤다 이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동안에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서 다 검색을 해보지. 근데 이거는 책밖에 못 사니까 책 사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가서 사야 되잖아요. 지역 서점에서 사야 맞아요.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서점 주인 입장에서는 아, 미래의 고객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코너도 마련하고 청소년 고객들 오면 엄청 이제 막 우대도 해주고 이렇게 해줬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2001년, 2022년 이렇게 2해 동안 시행이 돼서 아, 올해 정도면은 이게 아주 연착륙하면서 정착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3년 만에
삭감이 된 거죠. 아, 근데 그럼 시에서는 이거 왜 줄였냐, 명분이 뭐냐 물어보니까 예. 이거 선심성 예산이다라고 비판받을 소지가 많다. 아, 포퓰리즘이라서 안 된다. 그렇죠. 아.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서점에게 골고루 가는 게 아니라 일부 대형 서점이 이거를 다 독점하는 폐단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 서점 중에서도 큰 데가 더 음. 이제 효과적으로 많이 돈을 벌어갈 수 있다. 아. 큰 서점도 있지만 작은 서점들도 당연히 혜택을 보고 이게 지금 그렇잖아도 어려운 이런 지역 서점 생태계에 가뭄의 단비처럼 정말 활력소 역할을 했는데 없어지니까 일단 심정적으로 너무나 기운이 빠진다. 또 한 가지는 2023년에 고양시에서 그 대한민국 독서 대전이라는 예. 큰 그런 독서 축제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지금 연일 보도자료 내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 아니 있는 정책마저 없애면서 대외적인 그런 독서 축제 하는 거 이거 너무 모순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고양동에서 좀 사건이 터졌는데 자, 네. 고양동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연초에 이성우 기자님이 기획기사도 쓰셨잖아요. 그래서 예. 올해 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설 소각장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지난달까지 부지 신청을 마감을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5곳이 접수가 됐대요. 아, 어딘지 몰라도. 예. 근데 그 중에 4곳이 고양동 지역에서 접수한 거다. 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양동 주민들이 또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예, 고양동이 좀 그럴만한 게 네. 고양동 그동안 뭐 레미콘, 그다음에 뭐 동물 화장장, 승하원, 뭐 그런 문제 때문에 네. 기피 시설이 너무 많다. 우리 동네. 근데 추가로 또 들어온다고? 네네. 예, 뭐 이런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기피시설이 이렇게 몰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만 계속 이런 불합리한 걸 끌어안아야 되느냐, 이런 상대적 피해감이 있고, 두 번째는 그 고양시가 이 접수를 받으면서 기준을 신청 지역에 300m 이내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서만 있으면 접수를 해준다. 이제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날 시위에 심상정 국회의원도 갔고, 또 고양시 시의원 3명 뭐 다 갔어요. 그래서 김영식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 주민 협의 없는 소각장 추진은 반드시 저지하겠다. 막 이런 발언을 하시기도 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에 정말 참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있고 또 정말 주민들과 소통을 긴밀히 해가면서 이걸 풀어나갈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네. 신청사 관련 설명회를 고양시가 한다. 뭐 이정현 구시장이 한다. 고 했는데 잘 안 됐죠. 31일 날 한 번, 그 다음에 또 3일 날 한 번, 이렇게 2번인데, 자, 31일 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덕양구 주민, 원당 주민들 다 오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 대상이 누구냐면 원당 지역의 재개발 조합장, 또 재개발 추진위원장 등 일부에게만. 백석 이전을 위해서 원당 지역의 여론을 좀 우호적인 여론을 이제 일부 주민들에게 조성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거죠. 즉, 그 이동환 시장 측의 우호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 사람들을 있는 설득하기 위한 자리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내 편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초청한 거군요. 근데 그날 그 설명회를 한다라는 그 정보가 예. 금방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그 수밖에 자리에 없겠죠. 그럼요. 네. 그 자리에 일단 시의원, 도의원들이 다 왔습니다. 민주당, 예. 국민의힘 다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설명회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일단 시의원들 또 도의원들이 강력하게 그 절차상의 문제, 이거 뭐 우리한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렇게 기습 뒤통수 치듯이 이렇게 설명회 하는 거 이게 맞느냐 막 이러면서 강하게 항의를 해서 결국 1시간 만에 파행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잠깐 짚을 게 그날 설명회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게 이렇게 딱 한 장짜리 페이퍼로 배포가 됐는데 예. 그게 뭐냐 하면은 고양 특례시 청사 재구조화 추진계획, 재구조화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예. 뭐냐면은 백석으로 쉽게 말하면은 공무원들 1000명 가고 예. 여기 원당에는 기존 청사에 600명 산하기관 와서 남는다. 그러니까는 원당 공동화되는 게 아니라 청사 지금 규모의 한 그 절반 정도의 인원은 여기다 남긴다. 이제 요 이야기를 그날 처음 던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청이 다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아, 산하기관만 고양시 원당에 남는다. 그리고 본청 공무원들은 그 백석으로 간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이날 재밌는 발언이 왜 자꾸 의회 패싱 그러시는데 이게 이정현 구시장 이야기입니다. 의회 패싱 아니라 그 집행부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하는 거고 의회는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하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는 거고 의회는 의결권 행사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왜 지금 뭐라 그러느냐. 자, 그 다음에 3일 설명회를 또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월 3일날 금요일날 예. 이번에는 그 주최를 갖다가 고양시정연구원이 주최를 하는 예. 정책 설명회라고 약간 이렇게 이제 시청사 이런 이름 다 빼고 시민설명회라고 이제 이름을 걸고 또 하는데 아. 그 내용에 보니까는 시청 이전에 대한 설명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3일 날에는 그 덕양구청에서 덕양 주민들 그 다음에 6일 날에는 일산 동구청에서 일산 주민들에게 고양시 시정을 설명하겠다. 뭐 경제자유구역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시청 이전도 살짝 설명하겠다. 이렇게 모양새를 갖췄어요. 근데 요 설명에는 아예 시작도 못했습니다. 뭐 신청사 얘기 음. 들어가는 순간 네. 당연히 덕양 주민들이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죠. 자, 이거 시에서는 주민 설명회를 열면은 여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네. 주민들이 의견 수렴을 했다, 의견 수렴을 했다, 네네. 이런 행정 절차가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시도를 하는 자꾸 하고 싶었을 텐데 주민들도 그거 당연히 알죠. 그렇죠. 알기 때문에 아예 열지 마라. 예. 우리는 의견 수렴 같은 거 지금 반대한다. 뭐 지금 그런 입장이네요.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아마 다음 어떤 설명의 시도는 아무래도 이제 의회에 가서 의원들이랑 좀 뭔가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를 형식적으로라도 만드는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그 백석 이전을 찬성한다라고 짧은 그 페이스북 글을 올려가지고 예. 정말 그 일파만파로 이제 파장이 커졌는데, 자, 그 의도를 정확히 저희가 질문 드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질문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장에 대한 논리, 좀 자세한 설명이 없다. 사람들이 다들 궁금해했거든요. 네네. 갑자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하냐. 답장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한 4가지 정도를 질문 드렸거든요. 자, 백석 이전 찬성을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예. 자, 이런 질문 드렸더니, 일단 백석 이전이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다. 신속하게 이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원당 신청사 이거 공사하는 거, 지금 이거 공사비가 엄청 늘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는, 한없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원래 계획대로 안 될 거다. 그리고 교통 입지 측면에서도 백석동 업무 빌딩이 고양시 미래를 위해서 훨씬 나은 선택이다. 이제 이런 본인의 소신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뭐 백석 이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있잖아요. 뭐 행정의 연속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 홍정민 의원이 이런 이야기 답변을 했습니다. 행정법상 행정청에 어떤 처분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장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동환 시장이 지금 한 행위가 너무 갑작스럽고 무리한 면은 있지만 이게 전혀 근거 없는 그런 행위는 아니다라고 이동환 시장의 행위에 대한 어떤 좀 답변을 대신 마련해준 좀 그런 걸로 들렸고요.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한다라는 계획은 충분히 그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서 고려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판단했고, 이전 논의가 어차피 정가에서 이렇게 측면으로 떠오른 이상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이렇게 그 입장 표명을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이런 네. 결정을 내렸다라는 비판을 지금 받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환 시장이 해명해야 될 것을 오히려 홍정민 국회의원이 대신 해명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뭐 법률 대리인이냐 이런 비판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균형 발전에 대해서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남에 예를 들었어요. 분당이 발전을 해서 성남시 전체가 이렇게 상승한 것처럼 예를 들면 일산이 확 발전을 해서 덕양구까지 그 발전의 낙수 효과가 맞아요. 같이 올라갈 거다. 일산을 발전시켜서 중앙로 중심으로 고양시가 발전해서 그 주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논리예요. 이 결정을 한 이동환 시장은 뒤로 빠져 있고 심상정 의원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토론회하자고. 홍정민 의원 굉장히 찬성한다고 논리를 폈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두 분이 지금 토론회 하게 생겼어요. 당사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당사자가 나와야 되는데, 당사자는 지금 오히려 한 발 물러서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약간 그것도, 답답합니다. 답답하다. 예. 네. 자, 고양신문 보도에 대해서 업무 추진비, 이거 밥값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도자를 냈어요. 예, 단순히 밥값은 아니고 그렇게 그런 부정적인 시각만으로 보는 거 안 된다.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명을 예, 했어요. 제 기사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던데, 네. 자,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고양시장에 쓴 업무 추진비, 밥값으로 내용을- 쓰이지 않았나, 내역을 좀 확인해 봤어요. 네. 자, 가장 최근에 공개된 내역이, 네. 작년 12월 달, 고양시장, 이동환 시장에 쓴 업무 추진비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거든요. 한 달 동안 쓴 거요? 예, 한 달 동안. 그 중에서, 업무 추진비 중에서,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요것만 지금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동환 시장이 지지난달 쓴 업무 추진비, 총 55건이었고요. 네. 금액으로 따지면 2,500, 약 30만원, 2,530만원 이렇게 지출했는데, 네. 그 업체의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55건 중 44건이 식당이다. 밥값으로 쓰인 건 맞아요. 네. 그 사용 목적을 확인해 봤는데 대부분 직원 격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직원 격려. 여기서 직원은 고양시청 소속 공무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양시청 공무원들에게 밥을 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용처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식당들도 꽤나 있습니다. 네. 뭐 일산의 뷔페파크, 네. 쿠쿠, 네. 여기가 이제 뷔페도 이게 초밥집. 네. 저 좋아하는 곳인데 네, 요즘 못 가봤어요. 행주장어, 경복궁, 그다음에 어랑, 훈장골, 뭐 이런 고깃집이 상당히 많더라. 네네. 자, 중요한 거는 네. 이 업무 추진비 뭐 밥값으로 쓰일 수도 있다. 하지만은 그 외부 유관기관과 대외 업무 협력하는데 네네. 꽤나 쓰이는데 요거 그렇게 됐을 때 다 깎아버리면은 고향 시민들이 피해본다. 이렇게 이제 보도자료 냈거든요. 네네. 근데 확인해봤더니 대외 업무로 쓰인 내용은 거의 없어요. 딱 한 군데 찾았는데 네. 인천 경제자유구역 벤치마킹 하는데 오찬을 제공했다. 딱 한 번 있고요. 공무원들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 돈이 딱 4개 있습니다, 더. 그러니까 내방객을 위한 다과를 샀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시민 내방객들. 그렇죠. 시청 찾아오는 분들.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군대 방문해가지고 여단장 취임 축하 화분 네네. 한 건. 자, 성남시장은 도대체 외부 업무에 고향 이동환 시장처럼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똑같이 작년 12월 달 네. 신상진 성남시장 여기도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네. 여기 시장님의 업무 추진비를 확인해 봤더니 네. 외부 업무가 여기는 꽤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 있는 관계자랑 간담회, 뭐 보좌관이나 국회 관계자들 간담회를 하는데 3번이나 돈을 썼고요. 네. 그다음에 중앙부처 간담회도 한 번 했고 인근 지자체 또 간담회를 열었고 인근 지자체 관계자랑 그다음에 뭐 관내 유관기관 산하기관 간담회도 여러 번 열었어요. 네네. 근데 고양시는 작년 12월 달에 그런 어떤 유관기관이라든가 국회 뭐 중앙정부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더라, 적어도.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를 거기에 쓴 적은 없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환 시장이 얘기했던 네. 그런 대외적인 사업에 업무 추진비가 실제로는 적어도 작년 12월 달에는 쓰이지 않았다. 그런데 왜 자꾸 죽는 소리 하느냐. 이제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 사진에 보이는 요 분이 고양소방서 119 구급대의 문정현, 그 다음에 박서인 요 두 분의 대원들인데요. 자, 구급차 안에서 새 생명이 출산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출산 응급 키트라는 게 구급차에 있나 봐요. 예. 그래서 그걸 딱 펼쳐들고 평소에 숙지한 매뉴얼대로 그 출산을 유도해서 정말 아이도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하게 그렇게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큰일이 날 뻔했는데, 네. 어린이들이, 다행히도 다치지 않았다. 네. 이거 사진으로 보셔야 되는데, 예, 예. 사진 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버스가 음. 아예 뒤집힐 뻔했는데, 네. 다행히 뒤집히진 않았더라고요. 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 어린이집 아이들이 눈썰 매장에 가려고 예. 이렇게 관광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버스가 길을 잘못 들어서 후진을 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넘어졌어요. 아. 그래서 야, 이게 막 두 바퀴가 들릴 정도로 이렇게 지금 넘어졌는데
요 소식을 듣고 그 고양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는데 고양 소방서만 간 게 아니라 이제 보건소, 그다음에 명지병원의 응급 재난 대응팀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명지병원 재난팀 이렇게 다 달려가가지고 아유 요 사진 보세요. 요 귀여운 아이들이 예. 이렇게 버스가 옆으로 넘어졌는데도 다행히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예. 자, 왜 그랬느냐? 예. 모든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유아용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고 또 긴급히 빨리 출동을 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순조롭게 구조 작업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예. 정말 아무도 다치지 않고 정말 가슴을 쏠아내리는 그런 뉴스를 저희가 또 안전벨트 굉장히 중요하다. 야, 네. 이런 뉴스인데요. 네. 고양 소방서를 비롯해서 고양시에 있는 모든 소방대원들, 앞으로 이제 또 저희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들에게 박수를 드리겠습니다.